안녕하세요. 대우테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20년 11월 7일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좀 쉬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봉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해보시고 공부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봉에 대한 생각과 또 저의 주봉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주봉을 보면 가장 크게 와닿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주봉의 차트의 캔들을 보면 보더라도 시가, 고가, 저가, 고가의 폭이 한 5% 정도는 되더라. 5% 정도. 이렇게 작은 녀석이라더라도 고가랑 저가랑 이 폭이 5%는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진입을 해서 5% 수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주에 일주일 안에는 틀림없이 그 종목은 위로 5%든 아래로 5%든 이상은 움직이는 게 대다수더라. 예, 그게 저는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주에 상승세만 가지고 있는 종목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갔든 어떻게 진입이 되어 있든 간에 그 주봉의 시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 시가를 목숨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안 되더라고요. 시가를 깨고 아래로 내려가면 낙폭이 많게는 뭐 30%, 40%, 50%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어떠한 내가 진입자에 진입을 했더라도 수익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들어갔던 주의 시가는 목숨을 걸어야, 그러니까 무조건 탈출해야 될 손절선으로서 유용하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겠지만 제가 주봉 캔들 차트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입한 주의 시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 밑에 가격은 견디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로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의 어떤 이평을 사용을 하느냐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52평을 썼는데 이게 왜 이래 되는지 모르겠네. 저는 52평을 주봉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52평이라는 것은 1년에 52주죠. 그래서 공률이 많아서 어떤 주가 3일이 되든 4일이 되든 상관없이 단 하루만이라도 장이 열리면 그거는 주로서 인정이 되고 1년에 52주가 그렇게 52개의 캔들이 1년을 형성하게 됩니다. 간혹 뭐 51개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별 일이 없다면 52개의 캔들이 1년의 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가격인 52주를 중요한 캔들로 놓고
보시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52주 캔들 선을 제가 손절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2주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검색기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막 요동을 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52주 선인 이 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 어떻게 검색기로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 것인가. 물론 상승하기 위한 요런 자리 이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 자리만 내가 대응을 해서 그리고 그 중에 수많은 종목들 중에 요 52주 선을 내가 손절선으로 사용해서 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 저가 고가폭이 5% 이상 정도는 된다라는 거 부분들과 그리고 시가에 내가 진입한 주봉의 시가의 중요성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52주선을 왜 제가 52주선을 했고 52주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2주선이 있는데 이렇게 돌파를 하는 과정에 있거나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있거나 요런 녀석들을 요 자리와 요 자리 있는 녀석들만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렇게 돌파를 할 때 저는 52주선을 손절선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손절선을 활용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돌파 52주선을 해서 52주선을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했다면 돌파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돌파를 해보면 많은 수의 종목들이 돌파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과 횡보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뭐랄까요? 100% 찾아낸다는 것은 상승하는 것을 100%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52주선을 손절선으로 해서 찾아낼 건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비교를 이용하고 손절선을 52를 손절선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검색기 조건을 제가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 겁니다. 52주선이 있는데요. 이 52주선의 시가 주봉입니다. 자, 주봉의 시가가 52주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위 시가가 그리고 요거는 시가입니다. 시가가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저가는 52주선 밑에 있어야 된다. 이게 뭔가요? 꼬리죠, 꼬리. 꼬리만 저가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 이번 주 시작이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시작 시가는 52평 위에 있는데 꼬리가 밑으로 한번 52주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내려간다는 거죠. 꼬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해서 시가를 깨지 않는 이 주봉의 시가를 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만 나는 상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자, 손절선이 그러면 두 개가 생겼죠. 뭡니까? 이 주봉의 시가와 52일선의 52일선 요 두 가지의 손절선이 생성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 모습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시가, 저가 요 부분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52주선이 이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캔들이 요렇게 시작했어요. 하고 꼬리가 요렇게 됐습니다. 자, 요게 이 52주 선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워낙 오늘 시작한 저가가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52주 선이 이 저가선이랑 저가랑 아주 근접하게 이렇게 있었어, 아래에. 근데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52주선이 살짝 올라오면서 조건이 부합할 수 있겠죠. 이렇든 저렇든 요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저가는 52주선 아래에 있고 시가는 52주선 위에 있으면서 그 시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종목들만 나는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자, 요 비교의 모습은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친다면 52주선 올라가는 요 자리, 혹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자리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죠? 물론 내려올 때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내려올 때는 그래서 뭐를 손절로 하는 겁니까? 이 52주선을 손절로 하거나 그 시가를 손절로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요거를 검색기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52 시가는, 오늘의 시가는 52주선보다 크다. 근데 저가는 52주선보다 작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61개의 종목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일본, 죄송합니다. 자, 주봉 네, 87개 나오죠. 전체 종목들 중에 오늘의 시가가 52평, 주봉상 52입니다. 52주선의 시가가 위에서 출발했지만 저가가 그 52평보다 밑으로 한번 내려간 녀석은 전체가 87개가 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87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거죠. 52평이 있으면 시가가 여기 있다가 아래로 꼬리를 달고 다시 시가 위로 올라오는 녀석들만 상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녀석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조건, 주가 등락률, 주봉, 오늘 시가 여기 대략 그냥 시가보다 크다로 일단 먼저 해볼까요? 주봉상 58개의 종목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종목들의 모습을 한번 일단 주봉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성우테크론 52주선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된 모습인데요. 자, 하락하면서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가 제대로 된 지지고 앞으로 여기서부터 반등해서 올라가려면 이번 주의 시가 그리고 52주 선을 지켜야 되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 그곳에서의 지지가 손절이 짧고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상승한 종목으로 가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시기는 될 겁니다. 자, 뱃셀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자리가 어떤가요? 여기서 지지를 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하는 이 돌파 자리, 여기는 완전 돌파 자리죠. AJ 네트워크스가 앞으로 상승을 더 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상승을 해줄 때도 위아래 흔들겠지만 나는 어디까지 견딜 것인가, 시가까지 이번 주에 시가 가격 3,900원까지 견딜 것인가, 아니면 주봉의 52평인 3,730원까지 견딜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오늘 상승한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녀석, 시가가 주봉상 여기에 위에서 출발해서 저가 아래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드래곤플라이, 인터파크. 자,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크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전체 종목은 50 몇 개가 되니까 80 몇 개였죠. 자, 그 종목들은 조금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하기 쉬운 부분들을 보면, 주봉상 연봉 시가 대비 3% 이상, 저는 3%를 주로 하니까, 자, 시가를 이겨내고 위로 상승을 한다면 최소한 저가는 52편 내려갔다가 시가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시가에서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가에서 최소한 3% 이상 정도는 상승해주는 종목, 했는 종목이 몇 개가 되느냐 보니까 전체 36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 36개의 종목들을 한번 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네,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잘 갔죠. 이렇게 지금 당일 오늘의 모습은 음봉이지만 주봉이기 때문에 시가 대비 3.3%부터 이 시가 대비 3.3%부터 위에 고가로 간 모습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서른 36개 종목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의 모습인데, 오늘 당일의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그 일주일 안에 그 보시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 인터파크는 좀 그렇나요? 잠깐만 조금만 더 다른 걸 볼까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시가 대비 3.3%를 진입하는 부분들을 해도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상태라면 36개나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봉의 수치를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3% 이상이지만 오늘 3% 이상 가는 놈만 찾으면 되겠죠. 오늘 3% 이상 가는 놈. 그러면 물론
이번 주 안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을 갔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또다시 3% 시가 대비 3% 이상이 간다면 그거는 오늘 주봉상 3% 이상일 수도 있고 주봉상 3%가 넘었지만 오늘 또다시 3% 이상 가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걸 좀 몇 종목 갔는지 확인하려면 고가로 바꾸면 되겠죠. 자, 보시면 오늘 전체 6종목이 3% 이상이 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명확하게 52평 주봉에서 52평은 1년선이다. 그 1년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막연하게 돌파로만 하니까 돌파 중에 대응을 해보는 게 종목 수가 너무 많고 그 중에 실패 확률도 너무 높아서 그 52일평을 손절선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내가 유리한 고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것에 이용한 것이 시가와 저가 52평을 시가와 저가 사이에 두고 나는 그 시가를 이기는 종목들만 대응을 하겠다 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검색기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조금 거래량 아이디어까지 드린다면 당일 거래량 회전율이 1% 이상 정도는 돼야 되겠죠. 6개 종목들 중에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녀석은 빼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거래량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바로 52평을 어떤 중요한 2평, 이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60을 사용하셔도 되고 40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선을 내가 기준선으로서 사용을 할 건데 이 기준선을 돌파나 뭐 여러가지 조건으로서 검색을 해서 대응을 했을 때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손절 라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좀 정밀한 부분들로서 제가 시가와 저가를 두고 그 사이에 기준선을 존재하게 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검색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시가를 손절로 하셔도 됩니다. 왜 손절로 해도 되느냐면 시가 시작했다가 검색기에 저가로 내려갔다가 다시 시가까지 올라온 녀석들만 찾을 거니까 시가 위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가 손절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 기준선인 52평 손절선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걸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걸로도 충분히 또 스윙 검색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주말 쉬면서 주봉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